저는 20대 후반에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습니다. 일이 될 확률도 낮았지만 또 오히려 할 수 있을 거라는 의욕은 굉장히 넘쳤었거든요. 아마 20대 젊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0년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일을 해 가면서 조금씩 사업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요. 별일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은 아닙니다. 그때 나이도 어렸고요. 가진 것도 배경도 없었기 때문에 제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의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목적, 꿈 같은 것도 없었죠. 그냥 그때는 돈을 벌자 이 정도였습니다. 운 좋았죠. 사업을 오래 해보니까 생각한 대로 이제 일이 된다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렵고 또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됐죠. 처음 사업을 이제 시작해서 잘 안착한 것 이 자체로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부터 한 12년, 13년 이제 지나고 나서 딱 자고 일어났을 때 모르겠어요. 갑자기 출근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어쩌면 이제부터 달려야 될 진짜 시기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반대로 가는 거죠. 이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회사 가기가 싫지? 정말 그때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헤어지는데 딱히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런 거죠.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갈피를 못 잡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우리는 사람이든 책이든 뭐든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 마음을 흔들었던 말이 좋아하는 일을 하란 것이었어요. 잘하는 일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야, 인생 한 번뿐인데 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있을 겁니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중에 과연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길을 지나면 또 다른 갈래길이 나와요. 그리고 지나면 또 다른 갈래길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 마음은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던가요?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올바른 선택을 하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옳은 선택이 있으면 그른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우리 가운데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이미 그 답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이 길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옳은 선택을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인생이 수학 문제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앞을 나아갑니다. 선택은 옳고 그름을 가늠해서 잘 골라내는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어떤 쪽이든 선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저 이번에 이 길로 한번 가볼게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열심히 한번 이 길로 가볼게요. 어떤 것을 만나든 최선을 다해보고 결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자기 인생에 선언하는 겁니다. 전 실패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반드시 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배우자라면, 가족이라면, 친구라면 여러분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실수투성이죠. 잘 되는 일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절대 실패는 없다 라고 장담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네, 이런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멈춤, 스탑을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키우다가 끝내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이잖아요. 너무 일을 하기 싫었을 때 제 가슴을 울렸던 문장, 잘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였는데, 만약 제가 그때 이 말에 속아서 이 말을 섣불리 믿고 따랐다면 정말 후회했을 겁니다. 왜냐? 당시에는 일을 너무 하기 싫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비즈니스를, 사업을 그냥 접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정을 내려놓고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건가? 행복한 순간이 정말 없었나? 보람이 없었나? 그러자 혼자 일하면서도 처음으로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따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순간을 생각해 보니 행복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고 욕도 무진장 얻어먹었던 일이었지만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뭘 했냐면 사우나를 갔어요. 첫 번째 일이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간의 걱정을 다 내려다 놓고 뜨거운 이제 온탕에 탁 들어가는데, 그때 그 기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행복하죠. 지금도 그 이후로 일을 마치면 항상 가장 먼저 사우나를 갑니다. 그게 하나의 저한테는 의식이 됐죠.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번 기막힌 반전도 있었고 그때마다 짜릿한 어떤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인연도 만났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 생각해 보니까 즐거운 일, 좋았던 일도 적지 않게 많다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나는 갑자기 벼랑간 이 일이 죽기보다 싫어졌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대기업을 상대해야 한다는 이러한 부담감에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또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을 늘 느꼈어야 했고,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번 비행기를 탔다가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돌아온 적도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진짜로 제가 일이 싫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제 안으로, 내면으로 쌓여가는 이 긴장감을 제때 비우지 못한 데서 오는, 이런 게 번아웃이란 걸 알게 됐어요. 번아웃. 멈출 줄 알아야 사람이 오래 달릴 수 있는 건데, 정작 저 자신이 긴장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만 반복하면서 쉬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지치는 거죠. 난 무조건 잘해야 되고, 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난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 이렇게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게 우리에게 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성공하던가요? 사람들이? 노력하면 무조건 행복해지던가요? 네, 그런 세상은 없죠.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세상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실수할 수 있어요. 혼날 수도 있고 그렇게 상처 입어가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든 피해보겠다고, 잘 해보겠다고 예민해져 있으니 지치다 그러다가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때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전 이랬습니다. 우선 내가 이 지금 하기 싫다 하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게을러 보기로 했죠. 남들 다 일할 때 사업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특권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온전하게 누려보자. 그래가지고 출근했다가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일 안 하고 카페 가서 음악을 듣거나, 한강 가서 라면 먹고 뭐 차에서 잠을 잔다거나, 이렇게 땡땡이를 치는 거죠. 학창 시절 이후에 처음이었던 땡땡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내 이러고 있네 하면서 스스로 땡땡이를 치는 저 자신에게 감탄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니 20 이후 땡땡이를 한 번도 안 치고 살았더라고요. 군대 갔다가 돈 벌겠다며 유학 갔고 돌아와서는 사업 시작했고 결혼했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땡땡이 칠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조금 놀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아, 노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인생에 땡땡이가 없는 사람이랑은 상종하지도 말아야겠구나.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해야 할 일하고요, 하고 싶은 일이 늘 공존합니다. 해야 할 일이 하기 싫어지는 순간에 그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걸 하고 싶어지는 감정이 들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요.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인 거죠. 왜? 당장 먹고 사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한다는 건 실은 그리 좋은 의사결정은 아니다. 제가 기존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책과 강연을 시작했던 것은요, 둘 다 해보고 싶어서였어요. 해야 할 일도 그대로 잘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는 없는 건가? 제가 선택은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책임지고 해 나갈 자신이 있으면 양쪽을 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쪽을 다 택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겠죠. 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은 구체적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실이죠.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써야 할 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고 싶은 일은 아직 현실이 아니니까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죠. 하고 싶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하고 싶은 일을 섣불리 나의 일로 삼으려다 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작고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가 됐건 취미나 놀이가 됐건 땡땡이 치는 것과 거의 같은 감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놀듯이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요, 삶에 어떠한 여러분들께서 신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땡땡이를 치듯 하고 싶은 일을 즐기는 목적입니다. 책과 강연을 만들 때도 그랬죠. 처음부터 이게 정말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1도 안 했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7시 30분 기획자의 생각이라는 강연도요, 매일 50분씩 들어오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전혀 예상은 못했던 일입니다. 그냥 좋아서 시작했고 새벽에 청중을 만나서 제가 에너지가 채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 충만한 에너지를 또 일상을 보내면서 잘 또 나눠 쓰고 있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반대로 채워지는 일. 이게 우리가 땡땡이를 치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어서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우선은 조금 유예 기간을 두시고 지켜보세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온전히 자신을 위한 땡땡이를 쳐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한번 그걸 해보세요. 그렇게 놀다 보면 터질 것 같이 꽉 차있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